뭔가 이 비장함이 있습니다. 이 로고에. 비장하지 않고 그냥 부드럽게 가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하루 만에 졌다 뺏기라고 적었는데요. 이거 어떤 건지 아실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올라갔던 것을 다 뱉어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같이 보시면 어제장 S&P 500 1.97% 올라갔다가요. 오늘은요 2.11% 빠지면서 어쩌면 이렇게 딱 똑같이 뱉어냅니까? 그래서 아쉬운 모습 보이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닥이 올 만한 신호는 별로 안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금리가 정점이 와 있다. 아니면 물가 정점이 와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시고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구독자분이 공감해 주시는 게 네. 그냥 안 주는 것보다 줬다 뺏는 게 더 나빠. 뭐 그런 말들이 있죠. 근데 이게 주고 나서 좀 덜 뺐으면 좋은데 네. 딱 똑같이 뺏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죠. 저도 제 수요일 장 보고 약간 설렜거든요. 약간 설렘을 주나 반등의 기회가 오는 건가 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솔직히 올라갈 만한 기사가 별로 안 보여요. 뭐 있습니까? 올라갈 만한 기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호재라고 할 만한 게 특별히 없고요. 많이 빠진 거 하나? 제일 제일 많이 빠진 게 유일한 그게 유일한 호재라고 좀 희망이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3분기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14년 만에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가 이제 금융위 때 보통 6분기 연속 빠졌다가 지금 오랜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세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대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3분기에요. 8월 중순까지 14% 플러스까지 갔다가 빠진 겁니다. 이거 웬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잘 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가 다시 빠진 거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6월 16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 살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건데 여러분들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자, 로잔블라트는요 사자하고 189달러 목표주가를 제시했고요. 뱅크 아메리카는 중립 의견을 제시하면서 160을 제시했는데 어떤 걸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믿습니까? 어떤 걸? 어떻게 헷갈리게 만드네요. 헷갈리죠. 헷갈리는데 제가 어제 쭉 보여드렸습니다만 애플의 그 3대 약점 항상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혁신이 없다는 비판 받는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또 어제 보여드렸으면 항상 수요 부족의 기사가 또 나오는 기업이고 사실 목표 주가 낮기 때문에 보통 메모리 많이 나온 기업으로 많이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량이 나오면 약간 가벼운 모습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역시 올라갈 때 가볍게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애플은요 머스트헤브 주식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뉴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물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뉴스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14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길게 봤을 땐 최근 팀쿡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한 게 증강현실 관련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AR 관련해서.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올 때 좀 애플은 과거에도 새로운 역사를 좀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새로운 AR, VR 기기들이 나오는 걸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애플이 기존에 가지고 계실 텐데요. 뭐 내년에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게 되면 그게 또 새로운 변곡점, 새로운 성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4분기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되면 또 새로운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 단기간 내에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죠. 혹시 그거 못 봤습니까? 애플 같이 큰 기업이 이렇게 빠질 때 그게 바닥이라는 또 근거가 나왔고 근데 의미 봤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훌륭한 기업이 빠질 때 보통 바닥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바닥에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 2년 주가를 회귀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한번 보시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EPS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예상치 1.16 대비해서 0.93이 나왔으니까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건데 강달러 때문에 40억 달러의 실적 훼손이 있을 것 같다. 내년도에. 40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최평호님. 네, 40억 달러면 지금 5조 조금 넘죠. 5조가 넘어가는 돈이 네.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 매출 60% 해외 매출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 기업들의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뭔가 조금 안 좋은 징조가 나오는 건데 정말 겁납니다. 달러 강세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나이키 외에도 이렇게 해외 매출이 큰 기업들의 실적 훼손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잘 대처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우리 S&P 500의 가장 큰 자락이 뭐냐면
해외 매출이 50%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엔 좋았지만 지금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해외 매출 큰 기업들이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보이니까 역시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였고요. 아마 지금 나이키 주가가 한 10% 급락하는 걸로 보이니까요. 네, 어제 충격적이었죠.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또 재고가 쌓이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하락을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키가 재고가 웬 말입니까? 맞습니다. 네. 기회로 사실 나이키가 필수 소비재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약간 높긴 했었거든요. 멀티플로 약간 높았던 레벨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도 다 같이 조정받고 시장도 조정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좀 더 민감하게 주가가 빠지는 것 같고 특히나 재고 문제는 사실 뭐 의류주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좀 안 좋게 보는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국의 락다운 문제 때문에 좀 생긴 게 아닌가 싶으니까 좀 이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5번째 기사입니다. 드디어 10월이 온답니다. 10월이 온다. 9월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안 좋은 월이었고요. 10월은 좋아지는 월인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이요. 50년부터 보게 되면 한 10년 동안의 평균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가 1등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다는 거 2.6%가 올라갔습니다. 월간 기준. S&P 500 역시 1등인데요. 2.7%가 올라갔고 나스닥 3.1%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대단히 큰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10월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10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월이 내일부터 10월이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통계니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이번에 9월달 빠지는 거 보면서 통계도 얼추 좀 맞더라 하기 때문에 일단 10월달에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월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조금 그 이벤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금리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약간의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10월이 기다려집니다, 부사장님. 10월이 기다려지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통계가 많이 틀렸거든요. 네. 틀려갖고 9월에 틀렸어야 했는데 9월은 맞았고 9월이 힘들다는 네. 통계 너무 잘 네, 맞았습니다. 맞죠. 근데 10월도 제가 보기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글쎄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다우지수 S&P 500처럼 1등까지 가지 못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한 1%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박한 한번 희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 대한 예측이라는 건 늘 어렵기 때문에 네. 10월의 시장이 어떠할지 저도 모르겠지만 다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실 시장이 극도로 긴장된 시기가 지나가면 단기적으로 또 온기가 도는 시기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완전히 바닥이다 이런 말은 할 수 없겠지만 9월이 사실 조정폭이 워낙 깊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월은 온기가 좀 그럼요.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저는 좀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겠네요, 잘하면. 반등의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대반등을 초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단기반등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10월은 9월보다는 나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기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유의미한 반등은 아니지만 반등은 나올 것 같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어느 정도 랩까지 올라갈지가 가이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금리는 4.75%까지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정책금리 기준. 그래서 정책금리가 5%를 넘을 거라고 보는 뷰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월에 금리에 대한 뷰가 더 공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달에 희망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희망의 파랑새 10월에 만날 수 있을까요, 부사장님? 저는 뭐 본다고 보는데 제가 또 워낙 많이 틀려갖고 이제 뭐 안 믿으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빠지면 반등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조금이지만 올라올 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저희 또 첫 번째 시황 코너에서 궁금한 부분을 많이들 정리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판교의 이승철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